절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2월장에 첫 관문이 있습니다. CPI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CPI 발표 이후는 바로 이 CPI 지표를 발표하는 건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장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는 등락 구간 현금 관리와 비중 관리 철저하게 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양대 지수가 횡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이 낙폭 축소를 시도하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반등까지 못했고요. 거의 낙폭을 다 줄였다가 다시 0.1% 하락인데요. 등락 구간에서 유의할 점 알아볼까요? 네, 앞서 지난 금요일에 제시해드렸던 오늘장 한마디는 유동성과 기업의 가격이 중요해진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좀 추세 상승을 논해야 될 때는 아니고 고점 박스나 저점 박스 또는 개별 테마로 이렇게 세 개로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2200대에서는 반도체가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2400대에서는 좀 배터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2500대에서는 바이오 제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 주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게 오늘 흐름을 좀 보면서 저는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를 우리가 좀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2460인데요. 2460에다 선을 한번 좀 그어보면, 처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2460이라는 숫자는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있었고, 작년도 12월 초에도 있었고, 11월 달 중순에도 있었고요. 작년도 8월 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대규모 신용이 청산됐던 6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기준 라인을 2470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470이나 2460은 뭐 10포인트 내외 정도니까 오차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라인은 여러 번 지금 지수가 좀 수렴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60이라는 자리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로 벗어나면은 회복을 해주는 거고, 좀 5위로 올라가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잠깐 투매가 공포가 더 커졌다 하더라도 회복을 좀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멀어졌다가 또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거고, 즉 2460이나 2470선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고려를 해봤었을 때 수렴되는 흐름들이 연이어 나온다. 이거는 현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너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시장이 계속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현재 시장 구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460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봤었을 때 2023년도 너는 코스피 지수를 고려를 해봤었을 때 2460 정도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93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너는 1930조짜리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라는 녀석이 대한민국의 재반 여건을 좀 살펴봤었을 때 2023년도 너는 지금 현재 1930조 정도로 내가 평가를 해줄게 라는 겁니다. 1930조짜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지수를. 그러면 대한민국 1930조짜리 기업을 사게 되면 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있는 거고,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있는 거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사업도 있는 거고, 철강도 있는 거고, 자동차도 있는 거고, 로봇테마도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19년대보다는 낮은 주가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었을 때 너는 반도체가 휘청거리면 넌 2460 요 구간 아래에서 얼마든지 꼬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가 조금 개끈해지면 괜찮아지면 조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 지금 시장이 작년도 6월 달부터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신용 청산 자금 구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2470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히 이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시장에서 평가해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정석투자가 이 값어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었을 때 그 시장에서 이 정도 밸류로 인정을 좀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코스피 2470이라는 자리는 시장에서 평균치라는 얘기죠. 860개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이 판 병렬도 보면 1등하고 이제 꼴찌까지 50등까지 나눴었을 때 1등이 한 95점이고 2등이 한 60점이면 이 평균 점수가 한 80점 정도 되면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우등생이라고 볼 수 있고 평균보다 낮은 평균치를 좀 깎아먹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평균은 80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반의 평균치가 한 8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밑에 있는 애들은 점수를 까먹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싸게 사야 될 거고 평균치보다 훨씬 더 싸게 사야 될 거고 그다음 평균치보다 좀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약간의 권리금 정도 되는 수준에서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범생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모범성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리랑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금리 5%에 비했을 때 너 잘하겠는데 금리 5%에 비해서 이 정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최소한 7, 80% 이상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제시해주는 기업들만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주식들이 주로 이제 고점 박스 유형이 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주식들은 하단 박스 유형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가 한 평균치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에 해당하는 업체들하고 아닌 기업들을 우리가 나눠 봤었을 때 2200에서 지금 2500대까지 갔었으니까 이걸 크게 우리가 세 군데 정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2200대에 한번 선을 그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2400대에서 한번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고 2500대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2200대는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던 거고 2400대는 배터리가 주도를 했었던 거고 2500대는 바이오가 주도를 해서 자금을 12조 정도 이상 키웠어야 되는데 바이오제가 동참을 안 하니까 나머지 밑에서 받쳐졌던 주식들만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2400대까지 회계를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해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2450, 2470, 2540, 그 다음에 2390 요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치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종목들로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유형과 실적이 이제 발표되지 않은 유형을 가지고서 좀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 그 다음에 더 가져가야 될 자리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그 따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혹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앵커님? 한 1분, 2분 정도?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던 시점이 고공권에서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5만 한 6천 원, 5만 7천 원 정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최악이었잖아요. 최악인데 또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요건 레벨업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5만 8천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적자 밸류로 꼬리의 기준을 제시해드렸는데 정작 실적이 쇼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이거보다는 밸류가 업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이 고점이 높아지는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번에 터닝됐던 이 포인트가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전체가 그 랠리가 나는데 요번에 올라간 거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올라간 거잖아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배터리가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IRA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 지형 자체 전체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테슬라의 가격이나 요인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출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 하향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오히려 호재가 나온 주식들은 이미 샀어야 되는 거고요. 2200대에서 2300대 이미 샀어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 추천드렸을 때 이미 LNF 17만 샀어야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호재를 좀 분할 매도해야 되는, 요런 포인트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시간이 좀 더 되면 언테이트나 게임이나 바이오 제약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소부장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런 거는 뭐 차차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수렴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2470선입니다. 이 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현금 관리와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반등 시도합니다. 0.09% 상승 시도하면서 개장 이후 1시간 지금 흘러갔는데요. 양대지수 보합권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입니다. 오늘 월요일 기장 상황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뵐게요.